안녕하세요. 오늘은 휠라코리아 초대회장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기업을 사버린 셀러리맨의 신화 윤윤수 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연매출 30억 달러의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사는 이미 여러 경제지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셀러리맨 성공 신화를 언급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기 전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모의 손에 자란 윤윤수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마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학업에 매진하고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재수를 하게 되지만 삼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의 벽은 높았고 결국 후기 모집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입학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탓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학년 기말고사에서 친구의 부정행위에 억울하게 휘말려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윤윤수는 군복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카투사에 입대합니다. 카투사 복무 기간에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군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 등록금을 마련할 돈도 잠을 잘 집도 구할 돈이 없었던 윤윤수는 세수할 곳조차 없어서 친한 사람이 근무하던 조선호텔 화장실에서 씻고 그곳에서 급식을 먹기도 했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연락도 주변인들에게 많이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에 고생을 거듭한 윤윤수는 공부로 성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제일 자신이 있는 과목인 영어와 전공인 정치외교학을 살려 외무고시에 응시하기로 결심 정치외교학과 친구들을 8명 정도 모아 스터디를 시작. 이듬해 외무고시 1차에 합격하지만 늦은 나이 탓에 어린 경쟁자들과의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고 외교관이 된다 해도 근속연수에 비례하게 승진하는 특성상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 공무원이 되기보다는 기업체에 취직하기로 합니다. 그 후 학교 공부에 전념 겨우겨우 외대를 졸업하는데 이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힘니다. 본인은 이때를 결국 이룬 것 하나 없이 하는 일마다 실패로 얼룩진 채 20대를 마무리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윤윤수는 30살의 나이에 갖고 있는 거라곤 문과대학 졸업장밖에 없었고 취업난을 겪다가 한진해운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 안정적이기는 하나 도전적이지 않은 해운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제한적이고 사소한 직무가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한 끝에 이익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나라에 외화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역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수백 장을 썼다고 합니다. 주로 상사회사에 지원했는데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오라는 곳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윤윤수의 동기들은 이미 회사에서 과장을 달고 있을 나이다 보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며 지내던 어느 날 코리아 헤럴드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회사 이름과 소개도 별로 없이 수출하는 회사라는 광고만 덩그러니 있었지만 무작정 원서를 냈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한 명을 뽑는데 무려 8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JC펜이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기업이었고 한국 제품을 사서 미국 전역에 판매하는 외국계 회사였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 한국지사장, 아시아 총괄 책임자가 와서 보는 6개월이 넘는 빡빡한 채용 절차 끝에 기적적으로 국내 최고의 무역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을 모두 제치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윤윤수 인생은 이미 꺼진 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주변인들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JC펜이에서 삼성전자 전자레인지를 미국에 대량 수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화를 보면 당시에 한국에는 전자레인지가 흔치 않았고 공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한 선배와 일본에서 전자레인지 10여 대를 개조 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샘플을 보냈는데 그게 통과됐다고 합니다. 후에 미국 업체에서 공장 시찰을 오게 되고 공장이 없던 윤윤수와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전자레인지 100여 대를 구입 후 당시 삼성전자 수원 선풍기 공장을 전자레인지 공장처럼 만들어 시찰단을 3일간 관광해 술 접대를 하며 피곤하게 만들고 3일 후 공장에 데려갔고 피곤했던 미국 업체 직원이 이마저도 오케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삼성전자는 양산 시스템을 모두 마치고 대량 수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윤수는 무역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고 화승그룹으로부터 임원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화승에서도 신발에 관련된 여러가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지만 곧 악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가 아이디어를 낸 이티 봉제 인형이 저작권 문제에 발목 잡혀 회사에 80만 달러가량의 손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윤윤수는 사직서를 제출. 사측은 사의를 만료했으나 끝내 3년의 임원 생활을 뒤로하고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다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윤윤수는 후배의 소개로 예식장에서 일해보는 등 자비를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신발 사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화승그룹 재직 시절 출장 중에
미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필라 티셔츠를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브랜드가 세련되고 멋스러워서 의류뿐만 아니라 필라 브랜드로 신발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당시 미국 필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호머 알티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 미국 사업을 도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91년 필라 본사는 한국에 진출하려고 조사를 하다가 윤윤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필라 코리아 사장을 맡아달라고 그에게 제안. 윤윤수는 이를 수락 필라 코리아 초대 회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필라 코리아는 윤윤수 체제 하에 설립, 이듬해 1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 이후 6년간 매년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당시 필라 회장이었던 엘리코 프레쉬가 필라의 탄생은 이탈리아였지만 필라의 성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90년대 말 필라 본사는 과도한 확장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 필라의 최대 주주 사모펀드 서버러스가 본사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윤윤수는 필라 본사를 인수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필라 코리아의 매출액과 자신의 전 재산 그리고 직원 200명을 일일이 설득해가며 모금한 돈의 브랜드 로열티를 담보로 삼성증권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아 필라 본사를 인수합니다. 필라 회장 자리에 앉은 그는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장 전략을 수정, 적자의 원인을 없애는 등 피나는 노력 끝에 부채를 모두 해결, 2007년 필라를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미래에셋과 힘을 합쳐 약 6년간 5,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인 끝에 골프 브랜드인 아쿠슈네트 홀딩스를 인수합니다. 이로써 골프업계 1위 기업의 주인이 되었고 이를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 시키기에 이릅니다.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아쿠슈네트의 현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성과만 놓고 보면 투입자금 대비 거의 최고 수준의 거래라고 평가받는 수준입니다. 2018년 3월에는 장남 윤근창 부사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